오늘은 조선 중기 최고의 여성 문인으로 불리는 허난설원의 삶과 문학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겨우 27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게 시를 사랑했고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 세계를 구축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허난설원, 본명은 허초희입니다. 1563년 강릉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허엽, 어머니는 김씨였습니다. 특히 아버지 허엽은 당대 최고의 문인 중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난설원은 어릴 때부터 문학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겠네요. 흥미롭게도 허난설원에게는 두 명의 유명한 오빠가 있었습니다. 허성과 허균이죠. 허성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였고 허균은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전의 작가입니다. 정말 대단한 문학 가문이었던 셈이에요. 어린 시절의 허난설원은 어땠을까요? 당시로서는 매우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통 조선시대 여성들은 글을 배우더라도 한글 정도였는데 난설원은 한문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오빠들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시경, 서경, 논어 같은 고전을 읽었고 특히 시짓기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8살 때 지었다는 시가 전해지는데요. 병아리 서너 마리가 울타리 밖으로 나갔는데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어미 닭이 슬피 운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섬세한 관찰력과 감수성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하지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조선시대 여성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15세에 김성립과 결혼을 하게 되죠. 남편 김성립은 그리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도 문학의 조예가 깊은 난설원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시를 쓰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더군다나 한문으로 시를 짓는다는 것은 더욱 그랬죠. 시댁에서는 여자가 무슨 시냐, 바느질이나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난설원의 문학적 재능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들마저 어린 나이에 잇따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허난설원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딸을 먼저 잃고 그 다음에 아들을 잃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이런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도 난설원은 시 쓰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시에 매달렸어요. 시가 그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였던 거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난설원에게는 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문인들과의 교류였어요. 당시 조선을 방문했던 명나라 사신들이 난설원의 시를 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주지번이라는 중국 문인은 난설원의 시를 보고 조선에 이런 훌륭한 여류 시인이 있다니 놀랍다며 감탄했다고 해요. 이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중국 문인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곧 동아시아 문학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였거든요. 난설원의 시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우선 매우 서정적이면서도 깊은 철학적 사색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을 시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허난설원이 지은 규원가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규원가는 규방의 원망을 노래한다는 뜻으로 조선시대 여성들의 내면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 중 하나입니다. 깊은 방 안에 홀로 앉아 달빛만이 차가운 창가를 비추네. 임 그리워하는 마음은 끝이 없고 시름에 잠겨 잠 못 이루네. 봄꽃은 떨어지고 가을달이 기울어도 그리운 사람 돌아올 기약은 없구나. 이 마음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오직 비단 치마에 눈물만 젖어가네. 이 시에서 허난설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그리움을 넘어서 당시 모든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담아냈습니다. 달빛, 봄꽃, 가을 달과 같은 자연 이미지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변하지 않는 그리움을 대조시켰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성으로서의 한계와 고독,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려는 의지가 모두 담겨 있어요. 또한 몽유광상산시에서는 꿈속에서 광상산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여행하면서 자유로운 영혼의 세계를 그렸습니다. 현실에서는 억압받는 여성이었지만 시 속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거죠. 난설원의 인생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출신의 한 남성과의 사랑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난설원이 깊이 사랑했던 남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이미 결혼한 양반 여성과 서울 남성의 사랑은 용납될 수 없었거든요. 이런 금기된 사랑은 난설원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시기의 시들을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애절하고 간절한 정서가 느껴져요. 상사곡이라는 작품에서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흐르는 물과 같다고 노래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시적 완성도를 더욱 높여준 셈이죠. 1580년대 후반 난설원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은 상실과 좌절, 그리고 사회적 억압 속에서 그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시기에 그의 문학적 역량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시 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에게 남은 모든 것을 시에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지었다고 전해지는 임종시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문학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았던 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지만 시로 남긴 향기는 영원하리. 내 몸은 흙이 되어 사라져도 내 마음은 하늘에 남으리. 후세 사람들이 내 시를 읽으며 한 여인의 꿈을 기억해 주길. 비록 짧은 생이었으나 헛되이 살지는 않았노라.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문학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잃지 않았던 거죠. 1589년 허난설원은 27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짧은 생이었지만 그가 남긴 문학적 유산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난설원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시집 난설헌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여성 작가의 개인 시집으로는 최초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집이 중국에까지 전해져서 큰 호응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문인들은 난설원의 시를 두고 동방의 이옥이라고 평가했어요. 이옥은 중국 당나라 때 유명한 여류 시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최고의 여류 시인에 비견될 만큼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셈이죠. 난설원의 문학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개인적인 체험을 보편적인 정서로 승화시킨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단순히 하소연하는 수준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으로 표현했어요. 둘째, 여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시각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문학이 남성 중심적이었는데 난설원은 여성으로서의 섬세한 감수성과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었거든요. 셋째, 한문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허난설원이라는 한 여성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27년이라는 짧은 생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문학적 열정과 예수로는 40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어요. 난설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 한계를 시로 극복하려 했던 용기 있는 예술가였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문학을 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받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1589년 3월 19일 허난설원은 27세 나이로 요절했어요. 집안에 가득 찼던 그녀의 작품들은 모두 불태우라는 그녀의 유언에 따라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그의 시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비록 꽃은 지더라도 향기는 남는다. 허난설원 자신의 인생을 가장 잘 요약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허난설원의 삶과 문학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난설원의 인생과 문학 세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